안녕하세요. IT 바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나 아니 이런 뭐 인크루트나 이런 것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직종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IT 쪽에서 정보보안 쪽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아니면 그 방향이 어느 기술들을 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다른 직종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잡코리아 쪽으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코리아에 들어가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들어가시면 우선 가장 먼저 볼게 그 채용 정보 옆에 있는 요 칸을 누르시고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검색하는 것은 직무를 누르시는 겁니다. 직무에서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 분야에서 보안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네트워크 서버 보안이 있죠. 보안에서도 세부 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도 네트워크 관리보다는 나는 진짜 보안을 공부하고 싶다, 보안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요게 써있는 보안이 써있는 분야로 갑니다. 보안이 써있는 게 지금 쭉 보니까 네 가지 영역 정도가 되네요. 그럼 네 가지를 고르시고 아래쪽에서 선택한 조건 검색하기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업체가 나오는데요. 위에 여기서 보기는 좀 어렵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곳에서 자기가 고르고 싶은 분야의 대기업을 고르셔도 되고요. 중견기업, 공기업, 외국계를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직종의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SKIS라고 되는 회사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데를 한 군데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NIST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종이 사내 보안 시스템 운영인데요. 신입을 뽑네요. 쭉 보시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회사 정보는 나중에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내 보안 시스템 운영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유지 관리를 하는 업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격 요건은 정보 보안의 이해가 높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성실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 기술적을 많은 부분을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술을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기 때문에 쭉 내려볼게요. 아, 여기 좋은 케이스가 있네요. 카카오뱅크가 다양한 직군에 지금 다양한 직무에 그 보안 쪽을 뽑고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면 운영 개발, 모의 해킹 취약점 진단 보안 담당자, 네트워크 보안, 보안 분석,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담당자, 클라우드 보안 기획,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맞는 것도 있고 공부를 했던 내용도 있으니까요. 지금 모의 해킹 쪽을 보시면 모의 해킹 쪽에서 경력을 뽑고 있고 정규직을 뽑고 있어요. 보시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러니까 앱이나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는 업무 같아요.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를 정적, 취약점 진단, 시큐어 코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소스를 봐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에 조금 더 스킬이 있다면 보안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본인이 앱을 개발하고 앱을 출시도 해봤고 분석도 해봤다면 분석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개발을 하고 배포까지 해봤던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회에 입상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적으로 취약점 테스트를 한번 해본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특정 앱을 분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해킹데이, 뭐 버그 바운티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앱을 만들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발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당연히 보안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웹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스킬을 높이시면 아마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높아서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아마 뽑히기 쉬울 겁니다. 한 군데 정도만 더 볼게요.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인데요. 당연히 네트워크 쪽에 경력이 있거나 그쪽을 원하시겠죠? 보면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네트워크에서 취약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침해, 그러니까 로그를 볼 수 있거나 침해 사고, 침해 공격에 대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뭐 장비에 대해서 더 큰 통제,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알 수 있듯이 보안도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안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테크트리를 타는 것보다는 어느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는데 개발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큐어 코딩이나 취약점 분석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기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라고 했을 땐 시스템 보안 담당자나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대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는 대기업 기준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기를,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만약에 본인이 뭐 문서나 아니면 법 쪽이나 아니면 뭐 분석하는 쪽이 좋다라고 했을 땐 ISMS 쪽, 인증 쪽, 그러니까 정책 보안 쪽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직무들을 원하는 회사나 직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직무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분야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하면서 자기가 보시다 보면 공통으로 요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필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들은 그런 기술들은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IT에서 보안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쪽이나 뭐 다른 마케팅 쪽이나 여러 방면에서도 그 분야에서 원하시는 분야를 검색을 자꾸 해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이 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회사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